공포 이야기는 흔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양한 배경과 설정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오싹함을 선사하곤 하죠. 여기 그럴듯한 공포 이야기를 작성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사건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조금 오래되었고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했고 저렴했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간간히 이웃들이 말하곤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처럼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가 세웠다는 전설적인 거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울은 원래 건물을 짓고 몇 년 후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혹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거울을 본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심경의 변화를 겪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고들 합니다. 특정 시간, 보통 밤 12시 이후에 이 거울을 보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며 웃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의 표정은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차가웠다고들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저 미신일 뿐이라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날은 한참 저물었고 아파트 복도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작은 CCTV 화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안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들었던 소문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피규어가 있었고 그 매우 희미한 화면 속에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착각일 뿐이야 라고 느끼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엘리베이터 안 CCTV에는 누가 찍혀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관리실에 가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내 CCTV를 천천히 돌려보던 그는 갑자기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그 웃는 얼굴은 분명히 화면 속에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계단을 이용했으며 한참 동안은 밤늦게 돌아오는 일도 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그 엘리베이터 아픈 소름이 끼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착각이고 우연에 불과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름 돋는 경험을 겪고 난 후 저는 아무래도 좀 더 미신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이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침실 바닥에 흐릿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우는 피곤한 몸을 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번 밤이 이제껏 그가 경험했던 밤들 중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잠에 들려고 하던 찰나 묘하게 신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간과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선명해졌다. 무언가가 벽장을 더듬고 있는 소리 같았다. 지우는 몸을 일으켜 벽장을 응시했다. 방문 틈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림자는 곧 멈춰서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인형이라도 된 것처럼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에서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일렀지만 본능은 이 자리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순간 벽장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물리적인 존재가 그곳에 있었다. 지우는 침을 삼켰다.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벽장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덩그러니 놓인 낡고 허름한 인형 하나뿐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이 없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무언가 예감한 듯 인형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어딘가 익숙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보았던 인형과 너무도 흡사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그 불가사의한 공포가 다시 몰려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입김이 붉어질 정도로 차가워졌고 지훈의 피부에는 닭살이 돋았다. 그때 인형의 입이 서서히 열리며 끔찍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두려움에 질려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벽장의 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혔다. 헐떡이며 방을 나와 복도를 달리고 싶었지만 묘하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어떤 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기분이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해 겨우 움직이려 했지만 그때 어디선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다락방에 몰래 들어갔던 기억이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반사상을 비추는 거울과 그 거울 앞에 놓인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그를 방에서 나오게 했고 그 후로 그 인형은 보이지 않게 되었었다. 지우는 한순간에 그때의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이 뇌리를 스쳤다. 세상에는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자신이 보았던 것이 결코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음을, 그 안에 무언가 더 미묘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잠재하고 있음을.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벽장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바람에 날린 인형의 머리카락이 그의 손목을 감았다. 곧 마주한 인형의 눈이 번뜩였고 그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그의 귀를 후려쳤다. 너를 찾을 거야. 지우는 온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나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의 끝에서 그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방 안에는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고요 너머에 무언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스쳤다. 그리고 그때 복도의 저편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분명해졌다. 그 발걸음 소리의 주인은 한때 자신이 놓쳤던 그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던 대가를 이대로 치르기엔 아직 젊었다. 지우는 거실로 달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을 떨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다.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인 채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다시 한번 방문을 열고 방을 살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했다. 인형은 없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훈과 할머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지 않기, 그리고 돌아보지 않기. 지훈은 그 문구를 되새기며 방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날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할머니께 조용히 사과하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진에 적힌 문구를 떠올리며 두 번 다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인형의 차가운 눈동자와 그에 담긴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를. 세 번째 이야기면 연전 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고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새벽이 되어서야 편히 주무셨고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오는 방 안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문득 찬바람이 느껴졌다. 여러 번 와본 집이었지만 어디선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게 분명히 이상했다. 잠시 후 방 구석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 삐걱.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낡은 목재가 울리는 소리였지만 분명 그 이상이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구석을 응시했다. 한참을 응시하던 그 지점에서 어둡고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이내 한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깊게 가라앉은 그 여인은 오랜 세월을 헤매온 듯한 모습이었다. 여기를 떠나라.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게 울리며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대로 경직된 채로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 여인은 나직히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다가왔고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나는 이제야 안간힘을 다해 몸을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입 밖으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리 없는 외침 속에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다시 떠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내 내 앞까지 다가온 그 여인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그 들리던 소리도 멈췄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아침이 밝자 나는 곧바로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집엔 그런 이야기가 가끔 있단다. 하지만 애써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할머니의 말씀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나는 곧바로 친구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고 친구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시골 마을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한 이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내가 머무른 방은 과거 그 사건의 중심지였다고 했다. 오래전 그 방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그녀는 떠돌아다니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듯 보였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듯 말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할머니 댁을 방문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만 그 여름밤의 악몽 같은 경험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되어 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며 그것은 아마도 잊혀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전해질 테니까.